과거의 하교 형식은 우리나라 외국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교, 즉 하교에 있는 외국인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나 뭐 이런 여러 개 몇 개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하교 정책이 바로 보면 외국인 정치는 하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하교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물면서 하교라는 학교, 또 자기들끼리 학교를 주고 또 우리 학교에 학교를 진학하려면 주로 그분들이 우리와 동등한 자격을 받으면서 그들이 우리 생활 특성을 받는 것은 직업의 문제인데, 보통 하교들 하는 건 중국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거기에 대한 뭐 특별히 모여서 살 수 있는 제공에 지원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런 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경제 성장이 이제 많이 발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외국에 보면 캄보디아나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하교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쭉 꾸준했는데, 그 정책이 이 하교의 중심에 관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기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서 외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면의 정책도 참 통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족 정신이 너무 강해서 통제해서 이거를 풀어가지고 외국인에게 문을 넓혀주고 많은 기회를 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 또 인구가 자꾸 절감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을 많이 영입하고 또 국적도 바꿔줘, 영주권도 주고 살게 할 수 있고 터전을 막 문호를 개방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워낙 뭐 단일 민족이라고 또 우리 민족이 좀 뭐 이민족에 대한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교에 대한 정책에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도 다 대충 그렇겠지만은 우리 하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중국이 일본이나 구라파에 가서도 하는 정책들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는 주로 친미 성향과 친일 성향으로서 많이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부터 이제 운동권 학생들이 이제 민주화를 이루면서 친중으로 많이 기울기 시작했는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 교체가 하고, 또 그 다음에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주적이라는 관계도 빠져나가고 친중 정책을 하고 반미 운동이 일어나는 운동이 더 극도로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친중 정책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가서 뭐 중국은 큰 봉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 해가지고 이렇게 사대주의 사상을 해서 국민의 지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에서 이제 우리 하교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하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많이 풀었죠. 그래서 중국에게는 큰 혜택을 주고서 중국인만 하교만 이렇게 특별히 하면 안 되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우리 캄보디아 이제 일꾼들 터지니 필리핀, 그렇지만 안 그러면 또 베트남, 특히 베트남에 많이 왔죠. 태국 같은 데 오니까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특혜를 주는데, 뭐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특혜가 뭐냐면 이제 공무원의 시험 출신은 자격을 부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교 특례 입학이라는 제도를, 외국인 특례를 법으로 바꿔줬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대부분 다 보면 많은 경제적 혜택은 주지만은 공무원을 특혜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방해산업이라든가 국가기밀사업 같은 건 국가기밀이 되니까 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풀게 됐고, 대학에 특혜를 준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약대를 간다든가 특별 지원하는데도 1등급, 2등급이 되고 최소한의 수준을 해야 뭐 그 어른 의과대라든가 약대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또 공대에도 첨단할 수 있는데, 중국인에게는 외국인 특혜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3등급만 돼도 의과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직업을, 과거에는 중국집을 하던 분이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집을 오늘 하게 돼 있고, 그럼 그러다는 좋은 특혜를 해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의 학생들이 항의를 하게 되는 자기 친구 집에 가보면 그 하교의 아버지는 하교의 어머니는 중국 사람인데, 그게 아들 자녀가 3사람인데 하나는 3등급밖에 안 되는데 자기 친구는 우수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자기 그 밑에 동생은 또 경희대학교 의과대를 다니고, 그 밑에 하나는 또 뭐 약대를 다니는
이런 게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불력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오히려 한국에 태어난 것이 더 불력을 보고, 이제 중국에 있는 학교들은 고급 일자리를 가져서 한국의 청년들이 가질 직업을 다 빼앗아간다는 그런 게 문제지고, 또 하나 더 문제점은 공무원 시험에 자격을 주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청년들이 그 공무원 들어가기가 정말 힘든데, 그거는 공부도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 게 시험 쳐가지고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우리 헌법재판소 문제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 연구관 속에 중국이 많이 들어있다는 상황. 그 공무원은 전 세계에도 외국인에게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은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 간첩법도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간첩법이 만드는데, 그렇게 외국인들이 간첩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줍니다.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 항공사를 전부 촬영해가지고 간첩으로 잡았는데 법이 없어 지금 처벌 못했거든요. 그렇게 그 유학생을 가장해서 한국에 돌아가 유학 활동을 하면서, 또 직업을 선택해 공무원으로 직업을 선택하면서, 또 부유한 직업 상류층에 사는 의과대학이나 이런 나와서 의사를 하면서도 한국에 기밀을 해서 중국이 다 보내가지고, 중국의 우리가 겪는 동북공정의 마지막 판이 북한을 중국의 지방정부로 맺는다는 그게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은 언제쯤 되면 이제 한국에 기하하겠습니까? 국제학교. 내가 지금 중국에 하교로 있으면 우리 아들, 딸 대대로 내려가면서 전부 다 특혜를 받아가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기하를 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 정말 분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되겠느냐. 이러다가는 우리 한국이 잘못하면 제2의 홍콩이 되지 않겠느냐. 중국이 지금 홍콩을 만들어 완전 중국이 뺐듯이 우리 한국도 껍데기만 중국이고, 저가 원하는 중국의 하나의 지방정부처럼 동북공정의 완결판으로 간다는 이런 것이 정말 참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상층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그 서민들이 하는 그런 정책은 빨리 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호소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든가 정신도 정신을 발휘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저는 극우다, 극자다 이런 말 했는데, 근데 극우라는 말은 말을 바꾸고 생각하면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보면 강대국은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세계평화, 세계가 한 지구촌 하지만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뭡니까?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중국은 공산주의지만 뭡니까? 중국 우선주의거든. 전 세계의 중심이 저거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본은 태양의 나라인데 저것도 저 나라가 최고다는 거죠. 푸틴도 보세요. 침략하면서. 근데 모든 강대국은 자기 나라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국가 우선주의, 즉 국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기 나라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그게 바로 내 나라라 내 민족을 가장 사랑한다 라는 그것이 바로 국우인데, 사실은 국우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평화가 있는 거죠. 자기 나라를 망해가면서 하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국우를 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 민족을 단어로서도 국우도 하고, 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우를 하면 나라 사랑하고, 우리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자 하면 너무 말하지, 민족주의고, 표현이 되겠다. 지금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모른다. 지금 세계 선진국이, 문명국이, 최강대국이 국가 우선주의, 표현은 그래 하지만 그게 사실 국우인데, 그 국우를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꼭 나쁘게 만들어서 애국자를 안 만들어 전부 다 매국노를 만드는 파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익을 위하자는 것은 오히려 극우라 멸하면 국민성, 약자의 변명과 약자가 가진 자와 있는 자에게 강대국에 아부하고 천벌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들만 사리 사욕을 차는 이런 형태의 말을 만든 논리적인 얘기가 뭐랄까 4대 식민사관을 가졌던 그 가르텔이 만든 거를 우리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서 그게 옳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우리 국민들이 각성해야 되고,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정말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애양심, 국가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주성,
민족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상실하지 말고 대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분은 하면 할수록, 나라를 사랑하면 할수록, 국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할수록 국가 우선주의가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미래가 있고 젊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제도인데, 약자의 변명에 불과하고 약자의 핑계에 불과한 것, 강자의 아부에서 잘못 사는 기득권의 횡포를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들의 가문에서를 말고 많은 배운 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것이 4대 식민사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극우 하나는 빼지만 좋다는 하지만 우리는 국가 우선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국우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해는 좋지만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방위산업체라든가 국가 기밀을 요구하는 데서는 그분들이 엄격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돼야 되고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 또 대학에 입학할 때 특례 대학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특히 의과대학, 약대,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소위 얘기하는 상류층이나 그런 사람에게 특혜를 줘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태어난 것이 무슨 죄인데 불이익을 보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등한 조건 속에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간첩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역적으로 만든 이 간첩죄는 우리 국내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외국인한테 적용돼서 처벌을 받도록, 국내법에 처벌을 받도록 그 간첩법이 빨리 통과돼야 된다. 뿐만 아니라 국어는 다시 말해서 국가 우선주의, 국익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그런 국가 우선주의 정책을 표현하는 게 때문에 그 국어를 매도한다든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 하나보다는 우리가 국익을 우선으로 하자. 국민과 국가를 최우선해서 정책과 모든 것을 교육을 이루어져야 한다.